네, 이번 영상에서는 문샷 AI의 키미를 한번 알아보고 이 키미라는 모델을 실제 AI 활용 개발 워크플로우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오늘은 기능을 하나씩 읽어보는 속개가 아니라요. 개발자가 실제로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어보고 키미를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왜 중요한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AI 코딩을 처음 사용할 때는 답변 품질도 중요하고 코드 생성 속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품질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또 따져야 됩니다.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또 코드를 만들고 에러를 고치고 UI를 다듬고 리뷰를 받고 다시 수정하는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구출이 많아지는 개발 방식에서는 성능만큼 비용도 중요해집니다. 좋은 모델을 오래 자주 써도 부담이 적어야 실제 워크플로우 안에 넣기가 쉽겠죠. 그래서 키미를 볼 때는 모델 하나만 보는 것보다 개발 도구 생태계로 보는 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키미 K2.6이 있는데요. K2.6은 1조 파라미터 규모의 오픈소스 모델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갖게 되는 내부 가중치인데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이 코딩, 에이전트 작업, 멀티모달 추론에 강점을 갖도록 갖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키미 어시스턴트, 그리고 키미 코드, 키미 API가 연결이 돼서 이런 생태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여러분의 앱이나 웹 서비스에 좀 저렴한 AI LLM을 달고 싶으시면 키미 API를 달아서 사용하시거나 복잡한 추론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드는 앱이나 웹에서는 불필요하잖아요. 대화를 하거나 일상에서의 어떤 질문들을 처리해주는 수준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혹은 K2.6 같은 모델을 사용하면 이제 고성능 추론이나 코딩, 리뷰 이런 것들을 멀티모달까지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엮어서 사용하시거나 키미에서 제공하는 키미 코드나 키미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우리가 CLI 환경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미 키미 공식 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이 웹사이트 탭으로 제가 만든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만의 미디어를 게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저희 어떤 블로그들 있잖아요.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 정적인 웹사이트로 만들어 달라고만 했는데요. 이미 벌셀에 배포하기 좋게 고려를 하고 쫙 작업을 해서 순식간에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미 여기 웹사이트 안에서만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하셔도 보시면은 스크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차원적인 이런 것도 넣어주고 스크롤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바뀌도록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 프롬프트만으로 이 정도를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의 어떤 성능도 굉장히 괜찮은 거죠. 나의 미디어가 담긴 나만의 미디어 아카이브 웹 서비스를 이렇게 웹사이트만으로도 키미 자체 웹사이트만으로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키미 API를 활용해서 한번 CLI 환경에서 한번 작업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키미의 핵심은 에이전트형 코딩과 비용 효율성인데요. AI가 한 번만 답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AI가 도구를 활용하고 여러 단계로 수행하는 개발 방식을 에이전트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형 코딩도 잘 해주고 또 K2.6이 클로드 오퍼스 대비 약 5분의 1 가격에 강력한 오픈소스 에이전트형 코딩 모델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반복 실행이 많은 작업에서는 이런 가격 차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개발 비용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영향이 꽤 많이 오겠죠. 직접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하면요. 먼저 키미를 단독으로 사용한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읽고 코드를 개선까지 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키미 API를 사용하면 내가 만든 웹 서비스나 자동화 도구 안에 키미 모델을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 아이디를 만들거나 코드 개선 방향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또 키미 K2.6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스크린샷, 이미지, 영상 같은 시각 입력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활용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UI 개발이나 레퍼런스 기반 제작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키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이 코덱스와 같은 AI 도구와 함께 사용할 때도 실용적인 조합이 됩니다. 코덱스한테는 설계나 큰 그림, 큰 복잡한 코드베이스 기반의 역할들을 시키고 키미에게는 반복되는 호출의 위주로 혹은 콘텐츠 생성 이런 위주 비용이 효율이 중요한 그런
레이어에다가 적극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의 강점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키미 API를 우리가 직접 생성을 해서 발급받아서 우리가 CLI 환경에서 이 API 키를 가지고 바이브 코딩 작업을 시켜볼 거예요. 자, 이 사이트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 사이트는 설명란이나 관련된 게시글에 묻혀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API 키스에서 Create API Key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API 키 입력하시고 프로젝트도 입력하시고요. 생성하시면 이렇게 키가 완성이 됩니다. 키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되고 외부에 절대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할당량이 있겠지만 더 필요하시면은 리차지로 와서 결제할 수 있고요. 이 결제 방식과 구독 방식이 있겠지만 API는 이렇게 할당량을 사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정도만 사놓고 대신에 구독제에 비해 장점은 우리가 안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막 작업을 하다가 특정 기간 동안 작업을 별로 안 해요. 그럴 때에도 상관없이 토큰이 남아 있다가 추후에 그 토큰은 쓰면 되기 때문에 매달 청구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API 키로 돌아올게요. 이 발급받은 키를 가지고 우리 개발을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한번 서드파티 CLI 툴에다가 우리의 LLM, 이 키미 API를 연동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드파티 LLM CLI를 쓸 거냐, 오픈 코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 툴의 장점은 키미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AI도 지원을 하고요. 각종 LLM을 붙여서 적재적소에 해당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설치 방법을 여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 오픈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설치만 해볼게요. 전 맥OS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치할 거고 윈도우나 리눅스인 분들은 다른 명령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터미널을 여시고 여러분이 적절한 폴더로 들어가시고 그다음 브루로 시작하는 여기 공식 사이트에 있는 설치 파일을 설치할게요. 그 다음에 오픈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한번 지우고요.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됐고 리인스톨 하라고 뜨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리인스톨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리인스톨을 진행을 하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 해당 폴더 안에서 오픈 코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오픈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자, 다시 키미 API 플랫폼으로 와서 여러분 API 키를 복사해 주시고 터미널에서 컨트롤 P가 커맨드죠. 컨트롤 P 누르시면 스위치 모델이 있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할 수 있고 오셔서 셀렉트 모델에서 문샷 AI라고 칠게요. 네, 컨트롤 A를 해서 모든 모델을 보기 하신 다음에 문샷 AI 치시면 차이나 말고 그냥 문샷 AI가 있습니다. 얘를 엔터 누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했던 API 키를 넣어 줄게요. 저도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창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API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 우리 키미 옵션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이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효율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2.6을 쓸게요. 2.6이 성능도 좋지만 비용도 사실 다른 회사의 모델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키미 K2.6이 연동이 됐습니다. 이제 이 폴더에서 제가 다른 AI에서 이제 키미 그리고 코덱스, 클로드 등등에서 취합한 이 기획안을 붙여 넣을게요. 정적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정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나만의 미디어, 나만의 어떤 아티클 같은 걸 좀 올릴 수 있는 개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줬습니다. 기획이 되겠죠. 기획 안에 막 각 역할별로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된다 다 넣었고요. 넣으면 이제 키미 2.6이 우리 API 연동이 돼서 좀 돌고 있어요. 띵킹하고 있죠.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키미를 API를 직접 연동을 해봤습니다. 붙였더니 지금 어떻죠? 생각을 하더니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투두를 세웠죠. 그러니까 플래닝을 한 거예요. 이 플랜을 토대로 쭉쭉 우리 기획을 토대로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고 지금 어떤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CSS 설치하고 리액트 설치하고 그쵸, 바이트 리액트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이 폴더 안에서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자체적으로 계속 띵킹을 하고 플랜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설정 파일들을 다 찾아서 이 필요한 파일들을 작성을 하고 있죠. 하나씩 config부터 source app.jx까지 작업하는 걸 한번 보시죠. 단계별로 계획별로 하나씩 하고 있고 CSS 파일을 만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된 토큰 그리고 청구될 비용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시킬 수 있겠죠. 지금 기획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인풋 토큰이 커져서 이게 초반에 토큰 사용량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획이나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딱 필요한 내용만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아끼겠다고 인풋을 너무 축약해버리면 얘가 제대로 어떤 AI 모델이든 어떤 스스로 자체적으로 추론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유저가 원했던 거랑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또 시키고 또 시켜야 돼서 인풋 아웃풋 토큰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좀 적게 텍스트를 쓰되 프롬프트를 쓰되 딱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하게 프롬프트를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키미는 지금 우리가 시킨 거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지금 앱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메인도 끝냈고 앱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인풋이 커서 토큰 비용이 늘어났을 뿐 그 이후로는 토큰 양이 확 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추론 비용이나 이런 아웃풋 비용은 확실히 더 저렴한 편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 15분 정도 걸렸고 이제 이 작업을 실행해 보니까 왼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UI는 괜찮은 편이고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도 잘 제공을 하고요. 각 컨텐츠별로 섹션도 잘 나눠서 대표, 최근, 카테고리를 다 제공하고 소개까지 이메일, 깃허브, 아카이브까지 이렇게 카테고리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게시글도 볼 수 있어요. 그쵸? 예시에 게시글도 적어줬고 중간중간 사진도 영상도 잘 넣어줬습니다. 공유 버튼까지 SNS 연동까지도 다 작성을 꼼꼼하게 해줬어요. 이전 글 다음 글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에세이 같은 게 올라오는 어떤 개인 웹사이트랑 굉장히 유사하죠. 작업 내용을 보시면은 얘가 만들었던 투두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하나를 끝내면 그 다음에 뭐 할지를 또 확인을 하고 또 뭐 할지 확인하고 하면서 수정된 내용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작업할 내용들을 주석으로 알려주면서 쭉 이어갔습니다. 15분 정도 걸려서 제가 중간 잠깐 잘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꽤 꼼꼼하게 투두리스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했기 때문에 작업을 꽤 준수하게 해오는 모습을 봤고요. 다만 이 결과물을 보니까 여기 막 누락된 이미지도 있고 액박이라고 하죠. 이미지가 깨져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제가 그냥 더 뭔가 보완을 하고 싶어요. 얘의 피드백을 더 받고 싶고 조금 더 고급 모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문샷한테 또 키미, 문샷 AI의 키미한테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델이 몇 가지 더 있다면요. 제미나이든 코덱스든 클로드든요. 여기서 모델을 스위칭할 수 있어요. 이게 오픈 코드 같은 어떤 서드파티 CLI의 장점인데 완전 오픈 소스입니다. 네. 비용 없고요. 여기서 이제 LLM을 달 때만 비용이 있겠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구독료나 API 비용 정도만 내면 되는데 저희가 키미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코덱스를 달고 싶어요. 네. 스위치 모델에 가서 전체로 보고 오픈 AI로 가서 자, 이렇게 링크를 주죠. 그럼 이 링크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거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럼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챗GPT 계정, 오픈AI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계시다면 그 구독된 계정으로 여기에 로그인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인증이 됐습니다. 저 지금 다른 창에서 로그인을 완료를 했고요. 그 웹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에 열린 이제 오픈AI 로그인만 하시면은 그 오픈 코드에 저 같은 경우 GPT 코덱스죠. GPT를 연동을 할 수 있어요.
GPT 5.5를 달게요. 5.5 달고 미디움 정도로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다시피 GPT 5.5로 지금 모델이 바뀌었죠. 아까는 이렇게 키미 2.6이었어요. 이렇게 한 세션 안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미 2.6이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슬라이드 내용과 같이 키미 2.6이 잘하는 내용들, 비용 효율적이고 반복 작업을 시키기 좋고, 물론 적당한 코딩과 추론도 잘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델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모델이 설계나 어떤 리뷰나 이런 걸 더 잘하신다고 여러분이 판단이 되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GPT로 예시를 들어서 연동을 했고, GPT를 달아서 현재 시키면 돼요. 현재 이 세션 안에서 현재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봤더니 웹사이트 내에 이미지가 없는 경우는 깨져 있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는 다른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디폴트 이미지 또는 상태로 표시해줘. 추가로 전반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의 개선점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의 코드 베이스를 리뷰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GPT한테. 이제 아까까진 키미로 돌렸고 이번에는 GPT로 돌리고 있죠. 그럼 GPT로 시켜보죠. 자, 띵킹을 하고 GPT는 이제 키미가 작업했던 내용을 GPT가 와가지고 이 깨졌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전체 코드베이스를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점과 코드 리뷰 결과를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각 모델별로 좀 더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역할 분리하는 게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키미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적인 강점, 그리고 그 비용 대비 굉장히 강한 추론 능력,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GPT 혹은 코덱스 클로드와 역할을 분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키미만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이 효율적인 모델을 가지고 키미만으로도 여러분의 활용면에서 커버가 된다면은 키미만으로도 거의 모든 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비용 효율적으로. 자, 지금 GPT가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이 버튼들, 아까 좀 바뀌었죠,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 없음이라고 하는 디폴트 어떤 UI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대응 코드를 얘가 넣어줬고요. 문제를 수정해 준 거죠. 이제 그 다음 제가 시켰던 일이 뭐였죠? 코드베이스 리뷰랑 개선점을 한번 전략을 세워보라는 거였죠. 분석을 해서. 지금 코드베이스를 얘가 빌드하면서 쭉 보고 있어요. 린트도 확인하고 있네요.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린트도 돌리고, 빌드는 당연히 문제가 없죠. 빌드도 한번 얘가 테스트를 했고, 린트에서 네, 아카이브 필터, 이 아카이브에 필터가 아까 있었잖아요. 네, 상태가 중복되는 게 있대요. URL 파라미터와 중복 저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하겠답니다. 그걸 정리를 했고, 다시 빌드와 린트를 확인하겠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또 검증 결과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자, 변경 사항이랑 리뷰 결과를 정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얘가 변경했던 파일들을 읽어서 리뷰를 알려주겠죠. 지금 코드 리뷰를 한번 GPT한테 시키는 것도 되겠습니다. 코드 리뷰를 얘한테 받는 게 더 익숙하다, 이런 모델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키미로 작업을 쫙 하다가 검증하거나 리뷰 받거나 리팩토링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아니 보완점을 컨설팅 받고 싶을 때, 그럴 땐 다른 모델을 한번 사용하셔서 스위칭 하시는 것도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딱 역할에 맞게 모델에게 시키는 역할이 되겠죠. 전략이 되겠죠. 이게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한 거랑 또 달라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제일 상위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 에이전트한테 역할을 나누고 있는 거죠.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일을 분담하는 건 하나의 큰 일을 쪼개서 각각한테 시킨 다음에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총체적으로 제일 위에 마더 에이전트가 있어서 걔가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이라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제일 상위에서
큰 에이전트 둘이서 역할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에이전트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큰 컨텍스트 상에서 각자가 계속 역할을 스위칭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때 그 서브 에이전트의 컨텍스트가 따로 생기거든요. 이때는 그런 거 없이 큰 컨텍스트 안에서 쭉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결과를 또 다음 에이전트가 이어서 쓰고 그런 컨텍스트 끊김없는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수정한 내용이 나오고 검증 결과와 주요 개선점이 나오고 있죠. 작업이 끝났답니다. 5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 보시면 적용한 수정은 뭐 아까 이런 거죠. 대표 이미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랑 뭐 참조, 상태 중복 저장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얘가 또 발견을 해줘서 그런 것도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코드 리뷰 주요 개선점으로는 이런 역할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해서 지금 6가지 작업을 시켰어요. 이것도 키미한테 시켜볼까요? 컨트롤 P 눌러서 스위치 모델로 가서 키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 리뷰 주요 개선점을 긁어와가지고 자, 복사해 와서 앞선 코드 리뷰 주요 개선점을 정확하게 수정해줘 로 키미한테 시켰어요. 지금 네. 이 위에 분석은 GPT한테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 전환이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고요. 키미는 이 앞선 GPT의 분석을 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키미한테 시켰던 GPT의 분석을 토대로 하는 개선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이번에도 좀 제가 스킵을 했고요. 보시면 투두스의 역할들을 쫙 분석을 해서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할지 써놨죠. 분석을 토대로 지금 방어 코드도 추가하고 돈 퓨리파이도 설치했고요. 타이틀 메타의 초기화도 피드백을 받아서 했고 아카이브 페이지에 그 컨텐트 타입 필터 문제가 있었죠. 그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점이 있었는데 그걸 추가했고요. 푸터의 링크도 링크 컴포넌트로 변경을 했대요. 그리고 서치 유틸스 필드 검증도 추가해서 그러니까 서치할 때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필드 검증을 좀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 로컬 파일 경로도 변경했고 샘플 미디어도 더 추가를 했어요. 아까 여기 막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얘가 좀 추가를 했네요. 추가해서 안에서 사진도 볼 수 있고요. 그리드로 볼 수 있네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검증하고 싶으면은 npm run 빌드를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npm run dev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검증 때문에 얘는 빌드만 한 거고 실행하시려면 npm run dev 아까 위에 있었는데 실행하시면 됩니다. 검증도 얘한테 시키면 얘가 뭐 저희가 권한만 부여하면은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오픈 코드뿐만 아니라 뭐 코덱스나 클로드나 그런 데서도 다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검증할 때 웹 브라우저를 켜서 한다거나 그런 것도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소스 코드적으로 검증을 키미가 GPT를 통해서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재차 작업을 또 해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 있게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GPT한테는 아까 코드 리뷰와 분석, 개선점 전략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고 더 넓고 깊게 이 역할을 시켰고요. 키미한테는 코딩 위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딩뿐만 아니라 키미도 자료 조사를 충분히 잘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코드 리뷰도 잘 해줍니다. 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고요. 기존의 코덱스나 클로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비용이 좀 부담되셨던 분들은 역할을 나눠서 내가 좀 더 익숙한 부분 이거는 얘한테 맡기고 싶어 하는 거는 기존에 익숙한 애한테 시키셔도 되고 코딩 같은 거는 키미처럼 이렇게 가성비 있는 모델한테 시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키미는 AI 코딩을 더 오래, 더 자주 실험하고 싶은 개발자에게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단독으로는 키미 K2.6과 키미 코드를 활용할 수 있고 복잡한 작업에서는 에이전트 썸을 사용해서 역할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코덱스와 같은 기존의 AI 코딩 도구와 함께 쓰면 기존 코딩 워크플로우에 비용 효율적인 모델 혹은 API 옵션도 추가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핵심은 키미를 통해서 우리가 실습에선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봤지만 얘를 어떤 역할을 시키기 좋고 어디에 넣으면 좋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법을 봤고 또 비용의 구조까지 비용의 효율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